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20페이지인가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많이 했죠. 뭐 했어요?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자, 유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봤고요. 여기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뭐예요? 부기등기. 매년 출제가 됩니다. 발표가 이제 5개라고 그랬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완전히 안겨놔야 돼요. 자, 여기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여기 전부, 일부, 전부. 요 앞에 확인하라고 그러죠. 부동산. 요건 뭐예요? 부동산, 요거는 권리죠. 요걸 뭐예요? 지분. 용이 끊는과 관련돼서 어때요? 부동산 일부에 돼요, 안 돼요? 돼요. 요거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되고. 저 처분 권능과 관련돼서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거 되고. 소유권 보전이죠. 보전 등기는 어때요? 안 되고, 안 되고. 여기에 직간접을 해가지고 최소 2문제 이상이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잘 해놔야 돼요. 여기에, 자, 2번째 고비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한 개는 한번 봅시다. 공유지문 어때요? 공유지문. 각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각자. 공유물 처분은 뭐예요? 전원. 공유물 관리 행위는요? 요거. 요걸 생각해요. 가반수죠. 지분의 가반수. 저 지분의 가반수 여기 이제 많이 헷갈리니까 가하고 간하고 맞춰놔요. 보존 행위는 뭐예요? 각자. 그래서 요거 대표적으로 해놔야 되고, 다시요. 공유 지분은 각자, 공유물 처분은 전원, 공유물 관리 행위는 뭐예요? 지분의 가반수. 공유물 보존 행위는 뭐예요? 각자. 그쵸?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어때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이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갑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갑니다. 항상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는 등기소로 가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혼자 갈 수 있어요? 둘이 갈 수 있어요? 혼자 가면 단독, 둘이 가면 뭐예요? 공동 신청이 됩니다. 그럼 원칙이 무슨 신청이죠? 공동 A가 단독 2개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자주 출제되고. 자, 그러면 사실 요 주등기와 부기등기, 그 다음 2번째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전부, 그 다음에 가등기. 이거 하면 이제 뭐예요? 혼자서 요거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야리끼리가 무슨 뜻이에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발음상으로는 좀 헷갈리는 것 같죠. 여기 이제 뭐냐면 완성도라는 뜻이에요. 완성해갈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노가다 뭐예요? 막노동 거기에서 말씀하는 완성. 그래서 이게 야리끼리라고 그래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표준어예요. 자, 근데 이제 일본어로 찾아보면 뭘까요? 야리끼류라고 그래. 끼루. 그래서 일본어가 오늘 일본어 하나 배웠네요. 야리끼루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법을 완성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요 3개가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요것만 잘해놔도 100문제예요. 봐봐요. 자, 요거는 이제 2문제죠. 요거 2문제. 저 주등기, 무기등기 하나. 몇 문제예요?
5문제예요. 그러면 12문제 중에 5문제, 5문제가 여기에서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머릿속에 이제 자기가 완전 고착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220페이지 등기의 효력이라는 게 있죠. 등기의 효력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등기의 효력. 그러면 제일 먼저 해둘 게 이제 뭐예요? 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 효력이죠. 효력, 그럼 무슨적 효력을 나타내요? 물건적 효력을 나타내. 그러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서 물건적 효력, 물건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뭐예요? 이게 종국 등기야. 장차 예비하는 게 뭐예요? 예비 등기. 요 본등기, 종국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본등기. 자, 뭐 둘째 시간까지는 이것밖에 안 들려요, 사실. 봐봐요. 뭐밖에 안 들려요? 등기. 이것밖에 안 들려요. 셋째 시간부터는 뭐밖에 안 들려요? 신청. 집합 건물은 뭐밖에 안 들려요? 대지권. 공법에는 뭐만 걸려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것만 들립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는 이제 등기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등기의 분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의 효력 그럼 봐봐요. 전부 등기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물건적 효력으로서 자기가 외우는 것도 중요하기는 해요. 남대 기초체력은. 그럼 저희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놓으라고요. 물건적 효력이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등기? 전국 등기. 다른 말로 뭐예요? 본등기. 예비 등기 대표 점수는 뭐예요?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가 이제 세 번째 고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걸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야 뭔가 야리끼리 할 수 있지. 야리끼리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죠. 우리 사실 자,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다 끝났어요. 지적은 우리가 이제 80%에서 85% 전달 우리가 설명이 다 됐는데 등기는 하루아침에 완성도를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어느 정도 마인드가 돼야 우리가 등기법을 하나씩 처리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 등기 효력 그럼 물건적 효력으로서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종국 등기. 그러면 본등기. 여기가 본선이면 여기가 예선이죠. 여기 대표 점수가 가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자, 봐봐요. 주등기. 본등기. 전부 일장에서 읽어보면 뭡니까? 주등기, 본등기, 부기등기, 가등기, 등기밖에 안 들린다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무슨 등기? 주등기. 여기는 무슨 등기? 본등기. 그럼 자기가 주등기를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다. 그러면 본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다? 효력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등기하고 본등기는 요거는 효력, 요거는 방법과 형식. 요 주등기하고 세트는 무슨 세트일까요? 부기등기가 세트잖아. 부기등기. 지금 이런 윤곽들을 잡아놔야 돼요. 본등기하고 세트는 바로 예비등기하고 한 세트죠. 그럼 본등기하고 예비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우리가 전전주까지 등기 분류 요걸 머릿속에 완전히 잡아놓고 다녀야 돼요. 봐봐요. 자, 절대무효가 있으면 무슨 무효가 있어요? 당연무효가 있어요. 한 세트예요. 자꾸 외워둬야 돼요. 세트는. 당연무효가 있으면 무슨 무효가 있을까요? 재판상 무효가 있잖아. 재판상. 일부 무효가 있으면 전부 무효가 있죠.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학적 무효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불학적 무효가 되듯이 지금 이 세트 구비가 안 되니까 요 체계가 안 잡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효력의 한 세트는 물건적 효력을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전국 등기.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 등기. 그러니까 이걸 딱 머릿속에 잡아놓고 요거 이제 치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자, 222페이지 거기 네모 1번에 무슨 등기 효력이 나오죠? 전국 등기. 그럼 전국 등기 효력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본등기 효력이야. 본등기 효력. 그럼 본등기 효력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본등기 효력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일단 이렇게 공부하실 때 크게 읽어봐요. 권리 변동적 효력 2번은 대항적 효력 3번은 순위확정적 효력 4번은 점유적 효력 5번은 형식적 확정력 6번은 추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은 별표 새겨놓고 워낙 중요합니다. 민법하고 등기법에 맞물려 있고요. 자, 뒷장을 넘겨봐요.
가로 7번에 뭐가 나와 있죠? 맨 밑에 공신력 불인정. 그러면 전국 등기 허력을 한 세트를 외워두시는 게 좋다. 빨리 외울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 못 외우겠으면 자주 봐서 이게 전국 등기 허력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 근데 자 과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에 헷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권리변동적 혈액 찾았어요? 이게 뭘까요? 권리변동적 혈액이. 이게 물건적 혈액이야. 그러면 요 가로 1번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그러면 방제에다 혈액 발생 시기. 우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혈액은 언제 나타난다? 등기의 혈액은 접수한 때. 그렇죠. 접수한 때. 거기에다 옆에다 딱 써놓고 접수한 때.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하나를 정리를 딱 해놓고 암기하면 되겠죠. 숙제하면. 그러면 등기 허력 발생 시기, 즉 권리변동적 혈액은 등기부에 기록한 때 허력이 나타난다. 어때? X. 이미 배웠던 걸 써먹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혈액 발생 시기는 말 때다. 접수한 때. 요게 논점이 되는 거네. 자, 두 번째는 무슨 역이 있죠?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건 한번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개긴다, 꼬신다. 표준어예요, 아니에요? 표준어예요, 이제. 2년 전에 이제 표준어가 되겠죠. 개긴다라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법학에서는 대항력이라는 소리예요. 제3자한테 개긴다, 그러면 개길 수 있다. 그게 대항력이죠. 꼬신다가 어디에서 많이 써요? 우리 계약법에서 뭐 읽어봐요. 청약의 유인, 그렇죠, 유인. 유인에서 유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꼬신다라는 거예요. 꼬신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전세권 고함 이렇게 나왔어요. 전세권 고함 뭐예요? 주인 뭐 017 뭐 나오겠죠. 917 1647 이렇게 나와서 연락주 3. 그러면 여기 청약에 뭐가 될까요? 유인이 되겠죠. 전세권 고함 뭐예요? 전세금 1000만원. 그러면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청약이 되겠죠. 그러면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꼬신다, 개긴다라는 것이 바로 법학에서 뭐예요? 대항력이야. 그래서 가로 2번에 무슨 역이 나오죠? 대항력이 나오죠. 자, 대항력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대항력은 5개 정도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자, 그 다음에 판매권 써놓고 판매권. 자, 임의적 기록상 써놓고 임의적 기록상. 자, 신탁 등기. 자, 채권, 담보권. 저 5개. 대항력과 관련돼서 우측 방지에다가 딱 여백이 있잖아요. 딱 여백에다가 가로 2번 맞춰서 임차권, 판매권, 임의적 기록상, 신탁 등기, 채권, 담보권. 그러놓고 이렇게 해서 딱 박스를 쳐놔요. 박스를 쳐놓고 미리미리 좀 하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건 뭘까요? 매년 출제되는 거. 임의적 기록상. 자, 임의적 기록상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등기부에 기록하면 제3자의 무슨 역이 생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또 자주 출제되는 게 뭘까요? 바로 판매권,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대항력 그러면 5개가 우리 등기법에서 자주 출제되고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판매권, 임의적 기록상, 신탁 등기, 무슨 담보권? 채권, 담보권.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좀 우리 참고 표시로 판매권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판매권. 이번 달에 이제 판매권. 지난달에 이제 임차권과 관련돼서 임차권은 가장 쉬우니까 한번 볼까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으로서 그 자체로 등기할 그 뭐예요? 자체로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죠. 그러면 채권이 등기되면 뭐가 돼요? 성질이 변형을 가져와요. 물건화 돼버려. 그러면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상대권, 물건은 절대권.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이 돼서 작용의 변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용함으로써 요때 등기는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하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작용의 변경으로 출제되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무슨 역으로? 대항력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판매권과 관련돼서 판매라는 것은 뭘까요?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 이게 판매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판매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A가 B한테 이렇게 팔았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매도인이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관계에서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하살표를 이렇게 따로 그려요. 이게 바로 한매 특약이라는 거야. 한매 특약.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는 뭐에 팔았다가 되돌려 가는 것. 이게 바로 한매 특약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와봐요. 그러면 하살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면 동시 신청이라는 거야. 동시에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살 방향이 같아야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신청서를 따로따로 작성해야 돼. 그래 신청서 몇 장? 두 장.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별개예요? 동일해요? 별개. 신청서가 별개죠. 그러면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붙였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맞았냐? 대항력. 이거 이제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면 요 그림을 한매 특약과 관련돼서 요 그림을 딱 그려놓고 앞으로 신탁 등기하고 비교를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저희가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요 사람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이 돼요. 여기에 소유권 이전. 여기에 한매 특약 등기야.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하살이 몇 개? 두 개. 동시 신청 사유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하살이 동시 신청 사유인데 그러면 하살 방향이 같아달라 별개의 신청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별개의 신청서니까 일괄 신청이 불가능.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맞았냐? 대항력이 생겨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제 강론 파트에서 봐봐요. 매도인 매수인이다. 그러면 요 한매 특약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요 사람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이렇게 써놔요.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그래서 일반 매도인 매수인과 관련돼서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매권과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이제 성질 본질론을 한번 따져보죠. 한매권 팔았다 되돌려 사죠. 그건 뭘까요? 자, 첫 번째 예약완결권이라는 거예요. 예약완결권. 예약완결권. 자, 예약완결권은 결론적으로 형성권이야. 그래서 형성권. 그러면 한매권은 뭐예요? 한매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 물건 아니에요.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죠? 8종류. 한매권은 채권이라는 거 잡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요.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은 매도인과 매수인 공통점은 매. 그래서 네 번째 매. 자꾸 나중에 헷갈려요. 매. 그래서 매도 담보라고 써놔요. 자, 양도 담보하고 매도 담보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 담보라고 그러는 거야. 매도 담보.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담보죠. 담보.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을 잡아놔 나중에. 그래서 한매권과 관련돼서 본질론 4개를 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매권과 관련돼서 무슨 완결권? 예약완결권, 형성권, 그 다음에 채권, 무슨 담보? 매도 담보. 앞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등기법을 우려먹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한매 특약 등기 그러면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하라고. 하살이 몇 개? 두 개. 하살 방향을 잘 봐요. 하살 방향이 있겠으니까 요거 팔았다가 요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무슨 특약? 한매 특약 등기라는 거. 한번 눈으로 익히면 몇 개? 두 개. 동시 신청.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 그럼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예.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 자, 그래서 이제 한매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대항력 그러면 5개가 이제 기본 소스로 돼 있어야 되고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이미 등기부에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임차권, 한매권, 임의적 기록사항,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무슨 담보권, 채권, 담보권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 딱 연결을 해놓으라고요. 자, 근데 이제 거기 밑에 더 알아보기가 있어요. 등기 기능 나와 있죠. 네, 등기 기능은 기능 동그라미 쳐놓고 역할이라고 써요. 자, 등기 역할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3개가 있다고 배웠죠. 186조, 그 다음에 187조,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항력 건조의 등기. 이게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럼 대항력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뭐예요? 대항력, 임차권,
판매권, 임의적 기록상, 신탁 등기, 채권, 담보권 등기. 요 사람은 얘네들은 등기함으로써 무슨 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번 탈코스는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 뭐가 남아있죠? 순위 확정적, 확정 동그라미잖아요. 확정. 확정이라는 게 나중에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순위. 뭐라고 써놨어요? 보전. 그러면 순위 확정적 혈액과 순위 보전적 혈액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순위 확정적 혈액은 종국 등기 흐리기고 순위 보전적 혈액은 이건 무슨 등기 흐리기일까요? 가등기 흐리기 되겠죠. 가등기 흐력. 그러니까 나중에 항상 문제를 풀 때 순위 확정적 혈액과 순위 보전적 혈액 조금 정확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순위 확정적 혈액과 관련돼서 이미 한번 봅시다. 자, 각구 무슨 번호예요? 순위 번호, 갑순위, 얼구는 순위 번호, 월순위라고 그랬죠. 각구하고 다툼이 벌어져. 동구예요? 같은 구죠.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자, 얼구하고 다툼이 벌어져. 같은 구.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각구하고 얼구는 다른 구.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럼 오른쪽 가서 저희가 기억에 가서 같은 구 줄쳐놓고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두시고 자, 거기 오른쪽 5번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자, 대지권에 대해서 혈액이 있는 구분 등기와 자, 거기까지 잘라봐요. 자, 동그라미 5번. 대지권에 대해서 혈액이 있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의 등기와 찾아서요. 거기 앞에는 건물 동그라미.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앞에는 건물이 토지예요. 건물 뒤에는 토지. 그러면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면 순위번호 접수번호. 이것도 따로 해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게 자 어떤 이제 여기는 친절하게 책은 써놨지만 앞에 건물을 빼버려요. 건물을 빼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대지권 등기 그러면 건물 대지권 뜻의 등기 뭐예요? 토지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다른 거죠. 그러면 순위번호 접수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그러면 자기가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동그라미 접수번호에서 앞으로 이제 이해를 해놓고 외우라고. 대하면 뭐예요? 접수번호. 대지권 나왔다 무슨 번호? 접수번호. 12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했고 작년에도 지문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특히 기억 니은과 5번은 이번엔 뭐예요? 기초공사를 확실히 해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권리 변동적 혈액, 즉 물권 변동적 혈액. 두 번째는 무슨 얘기 있어요? 대항력. 세 번째는 순위 확정적 혈액. 순위 보존적 혈액은 무슨 등기 혈액? 가등기 혈액이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러면 4번에 이제 무슨적 혈액이죠? 점유적 혈액이죠. 여기에서 점유적 혈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점자예요. 점자. 요 점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적자가 점유적 혈액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적자가 바로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자, 그럼 봐봐요. 자, 그 밑에 참고 표시를 해놓고 이미 한번 기초공사를 했는데 완전히 머릿속에 부팅이 됐나 보자고요. 준이라는 건 뭐예요? 마치 같은 그 다음에 뭐예요? 가름 의제 그 다음에 뭐예요? 간주 한자로 건지만 한자로 요거죠. 자, 준이라는 것은 우리 법에서 이제 준이라는 것은 국어 시간에는 마침 같은이고 그래서 가름 의제 간주 요걸 이제 활용을 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요 준의 의미를 알므로써 여러 각도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나머지는 자, 준법률행위는 자, 법률행위다. 어때요? X죠. 이걸 뭘 외울 게 뭐 있냐 이거죠. 자, 준이라는 것은 노니까 뭐예요?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노죠. 자, 준이라는 걸 한자로 건치면 뭐가 돼요? 적. 옳게 건쳐봐요. 준 법률행위는 읽어봐요.
법률적 행위다. 이런 말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걸 외우란 말이에요. 이 준이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뭘 외워야 되고 뭘 모르는 거,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이라는 것은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간주, 즉, 너. 요거는 조건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뭐예요?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준물건행위. 준물건행위가 뭘까요? 그렇죠. 읽어봐요. 물건행위. 물건이 아닌 것을 뭐야? 처분하는 행위. 그래서 준물건행위.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네요. 봐봐요. 무슨 양도? 채권, 양도. 채권, 양도는 뭐예요? 물건은 아니지만 채권을 양도하면 처분행위가 발생하거든. 그래, 이게 준물건행위. 그러니까 이런 게 기초식에서 배양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요. 우리 학견으로 바로 볼까요? 읽어봐요.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부동산이 아닌 거.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의지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뭐예요? 의제 부동산, 가름 부동산, 강주 부동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선박이죠. 선박은 뭐예요? 선박은 부동산은 아니잖아. 선박은 부동산에 의지해 주는 거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자, 선박에 관한 계약은 금융계약서를 제공한다. OX. 봐봐요. 일단 여기에서는 초보자들은 이게 헷갈린다고. 계약.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가볼까요? 금융계약서는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이어야 돼. 선박은 읽어봐요. 준부동산이다.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은 금융계약서의 대상 제공이다. 어때? 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준이라는 의미가 이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계약서는 이제 뭐예요? 중개사법 시간에서도 배웠으니까 일단 뭐 해야 돼? 계약이어야 되잖아. 계약. 그쵸? 계약.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3단계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다? 제외.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배워봅시다. 가등기는 금융계약서를 제공한다. OX. X. 이거는 뭐예요? 계약. 가등기는 예약이거든. 그러면 가등기는 금융계약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재미가 없느냐? 논리적으로 자기가 못 풀어나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머리에 애우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재미없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 뭔가 애우려고 덤벼드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요 부분을 대해서 암기를 해둬야 돼. 요걸 암기를 해줘야 돼. 준이라는 조건 반사로 계속. 그러면 이제 그 밑에다 이제 써봐요. 자, 그 밑에 이제 한 줄 더 내려서 등기 10년이라고 써봐요. 등기 10년. 자주, 그 다음에 평원,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선의, 무과실. 자, 등기 10년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이게 바로 무슨 취득시효죠?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돼. 등기잖아, 등기. 그래서 민법 245조 뭐에 2항에서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점이죠? 자주, 반대말. 타주, 평원의 반대말은 강폭. 공연의 반대말은 음비, 선의의 반대말은 악의, 무과실의 반대말은 가실.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그러면 자주, 평원, 공연, 선의는 추정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받으니까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좀 이따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요 밑에다 이제 하나 더 써요. 점유 10년.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자. 등기 10년과 점유 10년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발음도 달라. 발음도. 등기 10년, 점유 10년. 근데 요 등기 10년을 이렇게 해놓고 가름을 해줄 수 있네. 벌써 눈치 빠른 사람 나왔네. 자, 그러면 등기 10년은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이죠?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그래서 10년으로 단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문제 보면 읽어봐요. 가름 읽어봐요. 의제, 간주, 한자로 건지만 적. 그래서 이렇게 가로 열고 적이라고 써요. 이 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단어야.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점유적 효력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놔야 돼. 그러니까 왜 등기부 취득시는 점유적 효력이 발생하느냐.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취득시효다.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거야. 기초공사. 읽어봐요. 준이라는 것은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간주적, 뭐요? 너라는 의미.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게 중요해요. 아까 뭐예요? 자주 반대말, 타주, 평온의 반대말, 강폭, 공연의 반대말은 엄비, 선의의 반대말은 악의, 무과실의 반대말, 가실. 이게 중요한. 그럼 무과실은 추정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작년 재정에는 민법에서 2.5점짜리 무과실도 추정된다. 어때? X. 사실 이런 내용은 이제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 근데 여준이라는 개념과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뭐예요? 무과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공사를 해놓으라고. 반의에 대해서 그게 쌓여야 돼. 지금 뭐 급한 마음 먹을 거 없어. 딱 242일 남았거든. 8개월이 남았어요. 8개월이라면 엄청난 시간인데 엄청난 시간이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시간이 적게 남았다고 대충 해봐요. 대충 하면 어때? 대충 문제가 풀리고 재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보실 때 뭐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외울 거는 좀 외워놓고 그러니까 준이라는 것은 조건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저희가 4번의 점유적 효력 그 문제 책을 읽어 나가서 이제 한번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지 보죠.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에 의해서 점유기간이 20년인 판매매 부동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점유기간이 10년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에 점유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되므로 부동산 등기는 점유 취득시에서 점유와 같은 동그라미 여기에 같은이 이제 뭐예요? 포인트가 되는 거네.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같은 여기 뭐야? 그쵸. 그러면 같은 밑에다가 적이라고 딱 써놔요. 그래서 무슨 적혈력? 점유적 효력.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냐고 저희가 책을 지금 책 읽어서 재미가 없다라는 것은 뭔가 뭐예요? 책은 검은 거는 뭐예요? 글씨. 검은 거는 글씨, 흰 거는 종이. 그러니까 글씨를 읽고 나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정말 생각하면 이 책이 참 재미있다. 지금 3일 동안 요 낙을 하나 가지고 살아야 돼. 낙. 논리적으로 자기가 책에 있는 낙. 이걸 해야 하는데 낙도 없어요. 지치기도 하고요. 뭐 맨날 민법에서는 뭐예요? 건립변동 회사칙 뭐예요? 우리 공법 교수님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러지 뭐예요? 또 우리 세법 선생님은 가세 주체, 가세 대상, 가세율 외우라고 그러죠. 우리 중개사법 선생님은 뭐 토시 하나에 답이 달라지니까 뭐예요? 중개보조인, 중개파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등기법 선생은 등기 뭐 노래를 불러가면서 등기 하지. 띵동 뭐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뭘 해야 될지를 빨리 잡으라고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제 잡으면 봐봐요. 무슨 적? 점유적. 적이라는 것은 준, 가름, 의제. 그 다음에 너라는 뜻이야. 그러면 등기 10년,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무슨 적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 자, 이번에는 가로 5번에 무슨 적이 있죠? 형식적 확정력. 봐봐, 이게 이거예요. A가 집이 있다. A가 집이 있어. 일단 등기가 됐어. 그럼 누구 집이에요? A집. 무효인 등기라도 일단 A집이야. 이게 무슨 력?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해. 무효인 등기라도. 근데 B가 아무리 등기하고 싶어도 특별한 은인이 없다면 뭐예요? A를 제쳐놓고 등기할 수가 없어.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과 후등기 저지력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야. 똑같은 의미를 따지면. 그러면 거기 후등기 저지력 거기 그 옆에 방조가니까 여백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거 딱 이체에 맞게 두 개를 예를 딱 들어놔요. 자, 이중전세건이네요. 자, 이중전세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중전세건. 자, 이중전세건이 뭐냐? 중첩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봐봐요. 이중전세건이 된다는 사람은 저랑 같이 살자는 소리거든. 전세건 위에 전세건을 중첩한다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근데 이거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옆에다 써놔요.
전전세건하고 헷갈리고 있거든. 자, 전전세건은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이중전세건과 전전세건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전세건 설정 등기 후에 다시 전세건을 설정할 수는 없어. 그 이에. 이게 바로 이중전세건이거든. 근데 전세건을 제3자한테 양도는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무슨 세? 전전세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전세건과 전전세건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또 하나 적어놔요. 자, 이중시상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된다는 사람은 오늘 오후 수업 끝나고 저한테 화분 2개 사가지고 와요. 화분 위에 화분을 심어보게.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중시상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전세권, 이중시상권은 이게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된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 민법 교수님은 뭐라고 강의하는 거냐? 이중전세권과 이중시상권은 왜 안 되느냐? 대표적으로 그 밑에다 써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배타적인 영익 물건이므로. 저는 뭐라고 강의해요?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강의한다. 똑같은 면인데 아까는 뭐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중지역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중지역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중지역권은 돼야 안 돼? 돼. 그러면 이중지역권은 왜 되느냐? 비배타적인 이익 물건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중전세권, 이중지상권은 안 된다. 왜? 후등기 저지력상.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배타적인 영입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야. 자, 가로 6번은 뭐가 나오죠? 가로 6번은 별표가 3개죠. 추정력에서 추자 동그라미 추. 자, 추. 이 추가 추측이라는 뜻이에요. 칙이라고 써요. 칙. 그렇죠. 칙.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거기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쓸 필요가 없이 한번 요거부터 결론을 내려가고 가죠. 자, 얘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요 사람 뭐예요?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요 사람 이제 매매죠. 요거 매수인은 뭡니까? 요거는 사인이야. 요거는 뭐예요? 사인. 요거는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등기 의무자. 그러면 봐봐요. 일반 매매에서 매도인은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 매수인은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 근데 한매 특약 등기에서 매도인은 뭐가 됐었죠? 등기 권리자. 그게 이제 나중에 당한다고. 그러면 요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라고 그러죠. 당사자. 그러면 사인이 어디로 와요? 등기소로 온다고. 등기소. 그래서 등기소. 그럼 요 관계를 앞으로 이제 열심히 따져 놓을 관계라는 거예요. 봐봐요. 그럼 여기 읽어봐요. 뭐예요? 사인. 요거는 뭐예요? 사인.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이게 실체 관계야. 실체 관계. 자, 실체 관계가 곧 무슨 법이죠? 이게 실체법이 돼. 이게 바로 민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민법. 자, 그러면 요 관계에서 우리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사인과 등기소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죠? 이게 절차 관계야. 절차 관계. 이게 무슨 법? 절차법.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 거예요. 등기법.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봐봐요. 사인이 요 얘가 등기를 B한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얘가 안 해주면 뭐 읽어봐요.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등기 청구권. 그렇죠. 등기 청구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이게 뭐예요? 등기 신청권이야.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개념 잡아봐요.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그러면 우리 등기 신청권은 사인이 누구한테 등기소, 즉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등기를 신청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건? 등기 신청권. 등기 청구는 사인이 몇 사람? 두 사람이면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하잖아. 등기 신청은 사인이 한 사람이 이쪽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두 사람이 갈 수도 있죠. 그럼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에서도 인정하고 단독 신청에서도 인정이 되네.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외워달라는 거지, 저는. 그러면 봐봐요. 당사자가 뭘 쓸까요? 자, 매매계약서를 쓰겠죠. 이미 이제 기초공사를 해놨잖아요. 매매계약서. 매매 뭐예요?
이게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법률행위거든. 이게 뭐예요? 등기 원인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라는 게 탄생하네. 그러면 우리 매매계약서를 뭐라고 그래요? 등기 원인 정서. 읽어봐요.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서면. 이게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다. 그러면 당사자는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하죠. 엄청나게 해대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계약서가 뭘 해줄까요? 부실해져. 그럼 부실계약이 나오네. 자, 부실계약이 나오니까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러니까 뭐가 도입돼? 거민계약서가 도입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것도 부족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필정까지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거래신고 필정. 자, 그러면 이제 부실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래도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등기를 신청했어요. 등기가 부실해져야 안 해져요? 부실해지죠. 그러면 등기를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아. 공신력이 불인정돼. 공신력이 불인정되면 어때요? 불인정되면 자, 거래가 원활해지지 않죠. 거래가 원활해지기 위해서 그 이면에는 봐봐요.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다. 등기에 뭐예요? 추정력. 공신력을 불인정하니까 등기의 추정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A가 일단 등기되면 누구 집을 일단 추정해줘? A 집이라고.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등기의 추정력을 낳게 되는 겁니다.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버리면 등기의 추정력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써봐보세요. 이제 하살 한번 써볼까요? 이제 써볼게요. 읽어봐요. 하살 한번 써서. 무슨 관계? 실체관계. 읽어봐요. 절차관계. 읽어봐요. 등기 원인. 읽어봐요. 당사자. 나왔네요. 등기 추정력은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뭐에도 미쳐? 등기 원인. 뭐에도 미친다. 당사자 간에도 등기 추정력은 미친다. 당사자 간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배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마음이 저는 급해요. 봐봐요. 그렇다고 뭐 마음이 급하다고 제가 대충 하면 또 수강생들도 대충이 된다고. 여기 읽어봐요. 무슨 청구권? 앞으로 등기 청구권 해야지. 읽어봐요. 등기 신청권 해야지. 읽어봐요. 등기 원인 정서가 뭐가 있는지 배워야 되고 뭐예요? 금융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그 다음 뭐예요? 공신력, 불인정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울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을 머릿속에 이렇게 관계를 우리가 따져 놓을 필요가 있어. 그러면 등기 추정력은 어디가 포인트다? 주.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제 몇 개 적어봐요. 밑에다가. 자, 첫 번째 해놓고 등기 추정력 나오면 주권 반사로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일단 추정이 뭡니까를 알아야죠. 추정. 자, 추정은 뭐뭐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으로 추정한다. 우리 법조문에 뭐뭐으로 추정한다. 뭐뭐으로 추정한다. 자, 추정이라는 것은 뭐냐? 추정 규정이란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반대 당사자 입증 이렇게 하면 뭐에 깨지는 게 바로 추정이라는 거예요. 추정 규정입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입증하면 추정력이 깨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추정 규정이 돼. 첫 번째 이제 추정의 의미를 잡았고요. 우리 자주하고 타주가 혼재하고 있으면 일단 뭘로 추정받아? 자주. 그러면 자주로 추정받죠. 그럼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반대 당사자가 타주 점리를 입증해서 깨뜨리는 겁니다. 이 추정은 누구의 밥그릇일까요? 결론적으로 변호사의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호사의 밥그릇.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책을 한번 넘겨봐요. 책을 222페이지 넘겨봐요.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 말은 학자들은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많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 말은 법 근거가 없어.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어. 등기 추정력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맡겨져 있다? 명문 규정이 없고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판례에 맡겨져 있다. 판례에 맡겨져 있다. 자, 그러면 이미 배웠으니까 이제 세 번째. 자,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표제부는 사실에다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표제부 X.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라는 거야. 네 번째 가등기죠. 가등기는 종국 등기야, 예비 등기야. 예비 등기. 추정력은 또 까먹었잖아요. 봐봐요.
최적력은 어디에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전국 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예비 등기로서 최적력을 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가등기는 무슨 등기니까? 예비 등기니까. 그렇죠. 예비 등기니까. 자, 그러면 우리 26회 때 민법으로 가봐요.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그게 1번이네. 그러니까 그 틀은 왜 못 외우느냐? 추정력은 종국 등기 흐리기야. 가등기는 예비 등기야.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적 결합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써요. 이제 이거 쓰면 되네. 자, 실체관계. 자, 실체관계도 추정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 절차관계에도 미쳐. 자, 그러면 자, 또 여섯 일곱 번째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럼 요 세 개가 바로 줄기세포야, 나중에.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기초공사를 이제 가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지금 칠판을 지운 거에 대해서 관계를 우리가 숙지하고 요거는 숙지하고요. 요걸 이제 추정력 나오면 이제 조건 반사로 요걸 딱 잡아서 자, 그러면 추정 규정이란 무엇으로 추정한다.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우열을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러면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고요. 표제부 불인정, 가등기 불인정. 그럼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뭐에도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요거는 미리 이제 이번 달 것에 이렇게 틀을 마련해 놓으라고. 그러면 일단 추정력과 관련돼서 이렇게 틀을 마련해 놓고 오늘은 추정력에 대한 개념만 우리 숙지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 가봐요.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며 민법상 명문 규정은 있어 없어? 없어. 판례는 뭐라고 써놨어요? 개연성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워야 되겠네.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입증. 그래서 그 옆에다가 입증 책임. 요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야.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지금 혼란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책을 읽으면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가? 이게 참 힘들어요, 입증 책임을. 그러면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공식을 하나 딱 만들어놔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거쳐가라고. 이렇게 해서. 자, 1단계, 입증 나왔다. 그러면 뭐가요? 뭐라고 써놨어요?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야. 모든 법에서 입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1단계는 누가 유리한가를 봐요. 누가 유리한가를 봐요. 그러면 작년에 입증 책임이 여러 문제에서 출제가 됐는데 우리 백구조가 뭐예요? 백구조. 민법 백구조가. 민법. 봐봐요. 선생님, 저 백구조는 모르고 차고는 알아요. 좋아요. 차고는 알아요. 그러면 백구조 지금 차고 조문 한번 해봐요. 말이 되느냐 이거지. 우리가 지금 뭡니까? 107조, 108조, 109조, 110조는 세 문제거든. 세 문제. 지금 여자분들은 뭐야? 자, 싱크대에 붙여져 있어야 되고 지금 4개 조문이 화장실에 붙여져야 되고 침대막에 붙여 있어야 돼. 근데 109조가 뭐야? 차고죠. 한번 읽어봐요. 간단하게 줄여서 읽어봐요. 내중착, 그 다음에 중무선이라고 외운다고. 자,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죠. 그럼 잘 읽어봐요.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취소해? 표의자가. 그럼 누가 유리해? 표의자가. 그럼 요거는 표의자가 입증하겠네.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가 유리해? 상대방. 그래서 읽어봐요. 누가 입증한다? 유리한 쪽이 입증. 항상 입증 책임이 나오면 누가 유리한가를 보라는 겁니다. 자, 이 단계는 딴 거 입증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법조문 문구대로만 입증해주면 돼요. 법조문 문구대로만 입증해야 돼. 왜 법조문 문구대로만 입증할까요? 우리가 배웠잖아. 법조문에 뭐가 있어?
법률 요건이 있기 때문에 법률 요건과 효과. 요건과 효과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3단계. 3단계는 자 봐봐요. 뭐였죠? 추정.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래서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되니까 이걸 뭐라 그래? 입증의 전환이라고 그래.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입증 책임의 전환. 그럼 오늘 법에서 배울 거 전환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지금 민법이든 모든 법에서 입증 그러면 요거는 입증 책임은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일단 자 그럼 오늘 입증 책임이 나오면 요 단계별로 하도 우리 형님 누님들이 어려워해서 제가 공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단계 읽어봐요. 유리한 적이 입증. 그러니까 입증이라는 단어는 누가 입증이 유리한가를 보라고. 그럼 봐봐요. 자 조건. 자 조건은 장차 발생의 소멸이. 장차 발생 장차 소멸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누가 입증을 해야죠. 조건이 성취를 주장하는 자가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조건은 성취한 자가 입증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오늘 요거 단어 여기 입증 책임만 관련돼서도 자기가 요 뭐예요? 근거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야. 지금 책을 민법책이든 어떤 공시법이든 책을 읽을 때 입증 책임이 지금 혼란스럽다고. 책을 읽다 보니까 요럴 때는 누가 입증하고 요럴 때는 누가 입증하고 요럴 때는 누가 지금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책을 읽을 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봐요. 자 1단계 뭐예요? 유리한 적이 입증하고 유리한 적이 입증하고 여기 봐봐요. 자 2단계 법조문 문구대로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자, 기한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해.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채권자가. 자, 현재는 불균형이 있다 해서 공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거든. 그러면 공박, 경솔, 무경험 누가 입증해야 돼? 본인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추정받지 않으면 뭐예요? 그대로 입증해줘야 되니까.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거는 완전 머릿속에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읽어봐. 입증은 그러면 1단계. 유리한 적 2단계. 법조문 문구대로 요단 3.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오늘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오늘 뭐 요거는 어차피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어차피 요거는 몇 번 읽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럼 일단은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 일단 그 밑에 7개가 딱 적혀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몇 번일까요? 요거 가등기.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요 큰 틀만 외우면 돼요. 봐봐. 등기의 추정력은 무슨 등기 어려? 전국 등기. 그럼 가등기는 무슨 등기? 예비 등기. 그럼 가등기에도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적 결력. 오케이. 그렇게 잘라놔야 돼.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가로 7번에 뭐가 나오는지 봐봐요. 가로 7번. 공신력 인정 불인정. 불인정이 나오죠. 불인정. 그러면 공신력 불인정과 관련돼서는 거기 옆에다 밑에다 옆에다 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봐요. 자, 공신력하고 공시력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공시력, 공신력. 자, 여기는 시자는 무슨 시자예요? 월시자, 요거는 믿을 신자야. 믿을 신자. 자, 그러면 부동산은 뭘로 보여줘요? 등기, 그렇죠. 등기. 동사는 인도, 그렇죠. 인도, 점이 이전이죠. 인도의 종류는 4종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배우면 돼요. 자, 공신력과 관련돼서 신자는 무슨 신자죠? 믿을 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지금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돼요. 동산이 나중에 뭘로 빠져요? 이제 선의취득으로 빠져. 선의취득으로 빠져요. 그러면 선의취득의 대상은 동산이 부동산이? 동산이라는 거예요. 동산 중에서도 등기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자동차는 등록이 돼야 안 돼?
되죠. 자동차는 뭐예요? 선의취득의 대상이다. 어때? X.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 그러면 요 틀을 좀 외워두라고요. 요 틀을 이번 달 코스에. 한번 읽어봐요. 공시력. 읽어봐요. 공신력. 같대 달라요? 다르죠.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동사는 인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인정,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 무슨 취득? 선의취득에 대해서.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그러면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래, 동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을 딱 지어놔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실 등기가 나오죠. 부실 등기가 되니까 등기의 믿음을 줘, 안 줘? 안 줘. 그러면 등기의 공신력이 뭐 된다? 불인정. 그 이면에는 등기의 추정력. 이게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의 추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유리한 적이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3단계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요거 딱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럼 저희가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을 해서 다시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자, 그러면 전국 등기 효력, 그래서 아까 써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암기를 빨리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요거부터 등기 효력, 무슨 등기로 나눠져요?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전국 등기는 다른 말로 본등기. 그러면 예비 등기 대표 선수는 뭐가 있다? 가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전국 등기 효력에서 1 읽어봐요. 권리 변동적 효력 2, 향력 3, 순위 확정적 효력 4, 점유적 효력 5번,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6, 추정력, 그럼 7, 공신력, 불인정. 요거 지금 요 정도 잡아줬으면 이제 혼자서 가서 집에 가서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몇 번 오늘 심도 있게 가서 혼자서 책을 일독을 한번 해보라고요. 일독을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자 224페이지로 가서 자 2번에 한번 봐봐요. 이번에 무슨 등기 효력이 있죠? 가등기 효력. 가등기 효력은 무슨 등기? 예비 등기잖아. 예비 등기. 자, 거기 223페이지 네모 2번 있잖아요. 자, 가등기 효력. 자, 가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거기 옆에 봐봐요. 또 다시 한번 써봐요. 계속 외울 수 있도록.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는 뭐 할 수 있다? 처분이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했으니까 처분 가능.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그래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써봐요. 이제 자기가 외워졌는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약간 꼬리표를 붙여줘야죠. 자, 가등기를 읽어봐요.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지고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다.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다. 자,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장차 발생. 요 색깔들을 좀 입혀놔야 돼요. 요걸 기둥으로 해서.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등기소로. 그러면 등기소는 뭐예요? 신청이죠.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먼저 고착화시키라고요.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가등기가 나오면.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등기소. 가죠. 신청이죠.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이제 다음 달 코스에 살을 붙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냥 외워야 돼. 저희가 잡아서.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장.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효력을 뭐야?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간다? 등기소로. 그럼 뭐예요? 신청. 요거는 안 외우면 안 돼. 이거는 가지고 이제 써먹고 못 써먹고는 본인의 능력이야.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가로 3번을 가봐요. 가로 3번. 무슨 가등기가 나오죠? 담보 가등기 나와 있죠. 그러면 담보 가등기 좌측에 방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그러면 거기 자 맨 위에다가 요거부터 써봐요. 방주 맨 위에부터. 자, 방주 맨 위에부터 요걸 한번 써봐요. 이거부터 기초공사를 해야 돼.
자, 기초공사. 기출책 그 위에 있잖아요. 거기 여백이 있잖아요. 진짜 정리 잘하는 사람은 정리 잘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책 봐도 알아요. 책 보면 딱 이 사람이 딱 정리를 딱 정리 등록만 돼 있는 거 봐도 알거든. 대충 보면 이 사람이 합격 불합격. 자, 그러면 여기 차이점이 뭐예요? 자, 이전 동그라미 잡아요. 이건 뭐야? 제한.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나봐요. 소유권 이전 법리. 이렇게 화살표나가요. 소유권의 무슨 법리? 제한 법리네. 제한 법리. 자, 소유권 이전 법리를 이용한 게 뭐냐? 이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변칙담보. 뭐라고 써놨어요? 변칙담보고 비전형담보. 그러면 비전형담보란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이게 바로 비전형담보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이게 뭘까요? 이게 변칙담보의 반대말은 정칙.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전형담보라고 그러죠. 전형담보, 비전형담보, 전형담보. 그러면 전형담보가 뭐가 있어요? 이게 담보물건이야. 담보물건.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담보물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몇 개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외웠던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렇죠. 그러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뭐라고 그래요? 담보물건. 읽어봐요. 전형담보라고 그래. 요거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이야.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하니까 뭐예요? 이걸 제한물건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제한물건. 자,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한 법리가 비전형담보. 그러면 이거 봐봐요. 비전형담보하고 전형담보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뭐예요? 담보가등기를 배울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써요. 예를 하나 들어놔요. 무슨 가등기? 담보가등기.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요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야.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로서 무슨 담보가 돼? 비전형담보, 변칙담보가 돼.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무슨 담보? 전형담보. 그래서 요거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야. 그래서 무슨 물건? 제한물건. 자, 이렇게 이제 기초공사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서 들어가 보죠. 자, 봐봐요. 자, 가등기가 있네. 자, 담보 옆에다 약간 벌려놓고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랑 같아 달라? 다르죠. 달라요. 다르잖아. 그렇죠. 요거는 가등기는 몇 자예요? 세 자. 담보 가등기는 다섯 자. 일단. 그럼 여기는 담보가 있어 없어요? 없어. 이거는 일반 가등기로서 단지 순위 보전적 효력만 발생하는 거야. 순위 보전적 효력.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기초 체력이 됐나 봐봐요.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담보라고 읽은 사람은 눈으로는 이제 기초 체력이 되지만 머릿속으로는 아직 탄력적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담보 써요. 이게 경매잖아. 경매. 그래서 담보라는 것은 경매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경매. 그러면 경매를 받아서 우선 받겠다.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뭐냐? 이게 바로 실체법상 효력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실체법상 효력이다. 자, 실체법이라는 것은 민법이죠. 민법. 그래서 민법. 이렇게 딱 정리해야 돼. 그래서 담보, 가등기,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 우자 동그라미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하고 세트가 하나가 있어. 우하면 세트. 봐봐요. 우하면 벌써 세트가 구비되어 있어야 돼. 물이라고 써요. 우물. 그래서 물상대의. 그렇죠. 자, 우선 변제적 효력에서만 물상대의가 있어. 그러면 유치권은 우선적 효력,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 그러면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우물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물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정립이 안 되면요. 지금 뭘 해야 될지.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하나 잡아놓고 이제 한번 봐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담보 가등기는 읽어봐 이제.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물상대의. 무슨 법상? 실체법상 효력, 민법.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가등기는 어때? 일반 가등기는 각구에 기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소유권이면 뭐예요? 각구. 자, 소유권 이해 걸리면 얼구죠.
근데 담보가등기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자, 담보가등기는 뭘 이전하는 법입니다.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 읽어봐요. 소유권. 갖고야 얼고야? 갖고.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어디에만 기록돼? 갖고에만 기록된다라는 거야. 갖고. 자, 이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네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갖고하고 갖고하고. 갖고에 적혀 있는 것은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주인한테 전화를 걸어봐야 돼. 지금 사장님, 거기 갖고에 적혀 있는 것은 가등기입니까? 일반 가등기입니까? 물어봐야 돼.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놔서 읽어봐요. 얼구에 적혀 있는 것은 담보 가등기야? 일반 가등기야? 일반 가등기. 개망신 당하지 말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얼구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일반 가등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얼구에 적혀 있는 걸 주인한테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일반 가등기, 담보 가등기. 그거 전화하는 사람은 저한테 배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공법 캐기락 교수님한테 공시법 배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공법하고 공시법은 한끗 차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구에 적혀 있는 것은 무슨 가등기다? 일반 가등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한번 읽어봐요. 뭐가 이전됐어? 소유권이 이전됐어. 이 말은 명의가 이전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담보가등기가 명의신탁에 적용 권리가 된다면 담보가등기를 배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써요. 명의신탁에서 그래서 적용이 제외되는 거야. 자, 일반 가등기는 그러면 당연히 명의신탁에 적용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사실 여기에서 따지고 보면 뭡니까? 일반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이걸 기초로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법리고, 즉 변칙 담보, 비전형 담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전형 담보로서 담보 물건, 즉 소유권의 제한 법리.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뭐예요? 이거는 제한은 하는 법이야. 그래서 뭐예요? 이거를 전형 담보, 즉 제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가등기와 일반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일반 가등기는 갖고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네. 근데 담보 가등기는 읽어봐요. 무슨 청구권?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우함물, 실체법상 효력, 민법. 이건 갖고에 얼구야. 갖고. 그러면 다음 지금 갖고에만 기록될 사항을 골라라. 담보 가등기. 이거는 뭐예요? 담보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되죠. 읽어봐요. 어디에 무슨 법입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러니까 소유권은 갖고에 얼고야. 갖고. 그래서 우리 담보 가등기랑 갖고에만 기록돼.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읽어봐. 명의가 이전되잖아. 그러면 담보 가등기가 명의 신탁에 적용 권리가 된다면 우리 가담법을 배울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명의 신탁에서 적용이 뭐 된다? 제외.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반 가등기. 그럼 오늘은 이제 외워두면 좋은데 오늘 정 못 외우겠다면 읽어봐요. 가등기는 무슨 청구권? 담보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일반 가등기랑 같아 달라? 다르다. 이것만 우선적으로 다져놓고 그러면 거기 가로 3번을 가보죠. 담보 가등기 특수한 효력으로서 가로 3번 보고 있어요. 224페이지.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 가등기는 일반적인 가등기 효력 이외에 일정한 실체법상 효력이 인정한다. 실체법적 효력. 즉 담보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동그라미 경매 등이 실시된 경우 담보 가등기 후순위 채권보다 자기 채무에 뭐예요? 우선 변제해 줄 사나 봐요. 벌써 그러면 요 이제 내용을 알게 되면 요 담보 가등기 몇 줄이에요? 네 줄이네. 그러면 어디에 줄 딱 꺼져 있을까요? 세 군데 딱 적어져 있겠네. 실체법상 효력, 경매,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 글씨가 살았습니다. 딱 보면 벌써 책을 보면 세 군데가 다 줄 거죠. 세 군데만 딱 그져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공부가 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전부 줄 쳐져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오늘 중대한,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걸 하나 배웠어요. 오늘은 그러면 이거는 반복되다 보면 되고, 그러면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러면 요거는 좀 제대로 좀 잡아놓으라고. 읽어봐요. 비전형 담보란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전형 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이게 변칙 담보로서 가등기 담보, 매도 담보, 양도 담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형 담보. 그러면 담보 물건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은 너무 서둘러. 성격이 대충이야. 나중에 3월달에
포기하게 돼 있어요.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충대충이 아니라 하나라도 요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은. 그럼 오늘은 봐봐요. 이거는 차후의 문제야, 내용은. 일반 가등교, 담보 가등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 하나고, 비전형 담보란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전형 담보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그럼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입증 책임 1단계. 유리한 적이 2단계, 법조문 문구대로 3단계,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럼 결론적으로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그래서 신청.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핀 게 뭐예요? 효력에 따른 분류, 즉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자, 본등기 효력 7가지를 배웠고요. 예비 등기 뭐가 있다?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진짜 재밌어요. 이런 게 쌓여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쌓이면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을 외울 게 아니라 이걸 외우는 거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